내년에 시장의 경로를 딱 이렇습니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게 오를 거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깊게 알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글로벌 우려 병목 현상이 해소됐었을 때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나은 모습일 거고, 어쨌든 뭐 길게 보면 뭐 그걸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을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 이제 21년도 이제 끝나가고 있으니까 22년에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지금 21년을 정리하면서 가지고 있는 네. 모든 분들의 화두일 네.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22년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일 큰 변수는 아직까지도 코비드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코비드가 델타 변이를 일으켜서 그 델타 변이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안 좋았던 것도 맞고, 그리고 또 지금 오미크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신의 축복일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지금 남아공 보고 이런 거 보아니 별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두 달 지나 보니 굉장히 강력해졌고, 그래서 사망자 늘어난다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장의 경로를 딱 이렇습니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각사가 전망치를 내놨지만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걸 고지고대로 우린 믿지는 일단 말자. 물론 이제 저희들도 자주 틀렸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긴 했지만 내년엔 더 할 가능성이 높죠. 그거에 따라서 경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반드시 매달마다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변화는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 예. 우리는 제조업 국가라고 알고 있고, 물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또는 한국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뭐 소프트웨어라니까 컴퓨터 이런 게 아니라 엔터나 게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어리셨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게임하면 불량 청소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뭐 날라리 뭐 이런 네, 표현도 맞아요. 들었었고, 그렇죠? 또 엔터테인먼트들은 뭐 지금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옛날에 우리 표현을 흔히 얘기는 딴따라 그랬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이미지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외화를 벌어들이는 건 상당 부분 이쪽이라는 걸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산업들이 옛날에 철강, 조선 이런 중심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일단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미국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중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요건 되게 긍정적인 게 뭐냐면 중국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서 좋았던 것도 있어요. 사이즈가 크니까. 그렇죠.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중국은 여전히 저가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 너무 싼 물건만 많이 팔았었는데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ASP가 올라가요. 쉽게 고급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어떤 기업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흘러가는 부분들, 또 지금 산업 이런 그 수출 구조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변화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변화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오미크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올해 시장은 딱 어떻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일단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매달 우리가 좀 시장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자, 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까지는 우리가 지금 주가가 괜찮을까?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있나 해서 매달 그 수출 지표 정도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답안지는 나와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미국에서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오르는지, 각광을 받는지, 산업의 변화가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생각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살 때 어떤 기업들 사는지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런 기업들 사고 있구나.
기관들도 또 기관들이 현재 뭐 우리가 수급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종목들은 잘 사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갖는 공통점은 뭐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역으로 유추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또 시장에서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올 텐데 뭐 시장에서 많은 훌륭한 유튜버 분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시고 계시지만 남들이 하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최소한 관련된 지표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내가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훌륭하시지만 재해석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지표들을 보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지표도 다 공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온 게 정말 지표로 확인이 되나 실제 그걸 따져보고 그리고 그걸 따져본 걸 토대로 해서 외국이나 기관의 반응은 어떻지? 이런 걸 보면 저는 조금 더 위험을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 애널리스트의 어떤 리포트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데이터, 팩트. 맞습니다. 그거에 따른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안 봐도 된다. 저도 잘 안 봅니다. 네. 그런 전망은 너무 사람들마다 달라요. 물론 그렇죠. 이제 보면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건 되게 보죠. 전체 보지만 그 의견을 맹신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도 역시 그러한 습관을 좀 들이는 많이 게, 들이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어떤 예. 원칙을 가져가는 방법이 되겠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제 좀 주식 투자로 올 한 해 만약에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에는 나에게 맞는 투자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내가 단기 트레이더 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장기 투자 같은 어떤 생각을 한다면 이게 오류인 것처럼 당연히 오르죠. 예. 어떻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이 날 때가 있어요. 이 방법이 괜찮은데 생각보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날 때 그게 우리한테 맞는 투자 방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우연 같지만 그게 맞는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이 계신 분들 계시는데 직장이 있으시다. 사실 업무 보면서 단타한다라는 건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제 주변에서 펀드 매니저 하시다가 애널리스트 하시다가 그만두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훨씬 더 많은 경험, 훨씬 더 세련되게 있거든요. 단타를 해서 저는 이 친구들 이기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그리고 또 흐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잠깐 업무 보고 오면 시장이 달라져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정말 뭐 개인 투자분들께서 뭐 직접적으로 뭐 이게 직업이다. 뭐 나도 이거 할래 한다면 모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시계는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게 오를 거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깊게 알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주식에 예,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10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예, 뭐 중간에 보시면 뭐 굉장히 우려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 10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분은 뭘까요? 그 깊이, 그 변화를 아는 분들일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단순히 차트만 본다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는 단기 매매 하셨으면 수익은 냈을지 모르겠지만 몇 퍼센트 벌고 말았겠죠. 이런 우려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 가운데는 유동성에 대한 우려잖아요. 네, 네. 일단 지금도 하루 거래량이 10조가 안 될 정도로 확 줄어든 상태. 그 개인들이 그 돈이 작년처럼 막 늘어나지가 않고 또 하나는 신규 대형 IPO 상장주들. 너무 많죠. 네, 예.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 내년에 해도 30조가 넘을 것 같아요. 네, 뭐 60조 얘기도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예. 그 이런 것들 오면은 기관들은 또 이거 있는 거 팔아가지고 그걸 사야 되니 이거 또 하락이 어렵죠.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뭐 시장에 경계하는 분들의 많은 그 의견들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역시 뭐 굉장히 뭐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뭐 저희가 또 놓쳤던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장이 흐르면 올해처럼 비슷하게 시장보다는 종목별로 이제 게릴라식 움직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예. 사실 그렇게 되면 정말 선수 중에 선수라고 하는 분들은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보면 야, 시장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왜 돈을 못 벌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뭐 그 많은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의 흐름이 저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지난해에는 선제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면 지금은 조금 다소 안타깝게도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돈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시장이 좋아지면 뒤늦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하는 분들 지금 계실 거고 뒤따라다니는 개인 분들도 계실 거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가만히 있다가도 내년 또 이맘때 혹시 좋아졌어. 그러면 또 나도 또 해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유동성이 진짜 추세적으로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의외로 내년에는 기관은 제 역할을 못 하겠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도 외국인이 땡기고 있어요. 개인이 땡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땐 내년에 뭐 그런 IPO 때문에 불편함은 분명히 있고 변동성도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목으로 기업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저는 여전히 펼쳐질 수 있다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 게 지난 10몇 년간 민간 신용 창출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었어요. 네.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금리를 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성을 회수를 하면 전체적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뒤로 민간 신용이 창출이 되면 또 다른 유동성들이 생깁니다. 이 유동성으로 이렇게 민간 유동성 창출로 인해서 오르는 시장은 생각보다 일반 유동성 장세보다 사실 오르는 폭은 더 큽니다. 그렇죠? 대신에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줄어드는 게 문제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경계의 시각은 뭐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 외국인의 어떤 매수 내년도 좀 기대를 하셨는데 근데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이건 달러 강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신흥국 쪽의 돈이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 금리 차가 많아지면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 내년에 네가 무슨 근거로 단순히 금리 차 때문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지는 않고요. 내년에 어디가 더 성장을 많이 하느냐인데 이렇게 한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우리가 미국 시장보다 굉장히 안 좋았던 요소들이 무엇 때문이었었을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있었었지만 그 규제를 제외한다라면 전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어쨌든 델타 변이에 대한 후유증, 그 제조업에 대한 후유증을 우리가 제일 많이 겪었다. 그죠? 쉽게 보면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 안 좋았었을 땐 한국이 제일 우려가 컸다.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누가 보더라도 글로벌 공급망 우려가 줄어들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패를 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수출 비중이 늘어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데 최근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등 어쨌든 간에 경기가 여기서 더 나빠지는 거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내년에 얘네가 이제 북경 올림픽도 있고 올림픽 이후에 성장까지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미 기조가 바뀌었으니까 나름대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띄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줄어든다라면 제가 볼 땐 충분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들어올 수 있는 그 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과 발맞춰서 금리를 오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먼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제했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금리 차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자 금리도 우리가 높고 중국에 대해서는 좋다라고까지 말씀드려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글로벌 우려 병목 현상이 해소됐었을 때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나은 모습일 거고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특히 최근에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되게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텐데 그렇게 보면 굳이 이걸 나쁘게 봐야 될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가 사실 이번에 그 뭐죠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미국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네, 미국의 네. 본토에 막 뭐 네. 여러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막 투자를 하고 네. 있고요. 이래서 우리의 경제에 대한 그 전망을 되게 좋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쪽의 비중이 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했거나 아니면
이 유지가 되고 있는 산업 섹터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까요? 사실 이미 어려워졌고요. 더 어려워질 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도 자기 밸류체인을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중국에 많이 가봤지만 중국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좋았던 건 일시적이었고 피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으로 커가는 게 제 입장에서도 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거기 있으면은 뭐 계속해서 뭐 지분도 뭐 그렇고 그렇죠. 뭐 자꾸 중국 그래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런 현상들이 기업마다 많이 다를 거고 또 중소기업들 입장에 굉장히 힘든 역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2022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동성과 관련된 우리 시장의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걸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과 요즘의 시장이 확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의 부상. 네. 그러니까 막 돈들이 그쪽으로 코스피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난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런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현상들. 그 다음에 정보의 유통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이게 뭐 오르고 내리고의 주기가 확 달라졌다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공감하고 있는 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는 정보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는 공감을 해서 변화는 있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빨라진 만큼 사람들의 깊이가 없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올 초 같은 경우 되게 한전기술 같은 경우 되게 좋게 봤었어요. 올해 600% 올랐거든요. 1년 그래요? 내내 올랐어요. 사실 정보의 깊이만 알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위메이드도 한두 달 올랐습니까? 석 달 내내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뭔가 길게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속도가 빠른 거는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기간도 짧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저는 속도보다도 깊이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속도는 저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뒤따라가는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비트코인이 무슨 역할을 할지는 앞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전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 보는 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없었으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더 과열되지 않았을까요? 돈이 그쪽으로 또 가서. 결국은 분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자산의 과열이고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을 해서 투자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본인들 책임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중에 빠져도 할 말 없는 거고 어떻게 제가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버블 또는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과열되고 있는 거 맞는데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차단하는 역할을 해준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긴 작년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동성과 그 금의 상승을 크게 생각했던 경제학자들이 전부 틀렸던 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 수요를 생각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 저희도 그렇지만 자주 틀립니다. 이제 틀려서 뭐라고 하시면 참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예.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어쨌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돈이 유입이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증권 쪽에 오히려 큰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건 좀 우스운 얘기가 되는데 암호화폐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주식시장은 되게 안전자산 아닌가요? 좀 변동성이 덜하고 최소한 실체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들을 겪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내가 이제 좀 안전하게 주식이나 해보자. 이런 얘기 진짜 살다가 주식시장이 안전자산으로 변하는 재미있는 현상들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이 많이 들리네요. 실제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주식시장이 안전시장 실체가 있잖아. 이 정도 변동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미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 뭐 이러저런 것들을 변수로 봤을 때 상황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숫자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전염력이 세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있는 방역 체계로 막을 수 있는가 예컨대 백신을 맞으면 역시 감염자 수가 줄어들더라. 그죠? 또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왔다더라.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요건 기대 요인인데 얼마 전에 독일의 보건장관 하실 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축복일 수도 있다. 결국 기관지 관련된 호흡기 관련 질환은 우리가 알고는 발전할수록 전파력은 세지는데, 그죠? 우리가 알고는
안 좋은 건 더 약화되더라.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사람들이 감기처럼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감기처럼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 뭐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게 아니다. 약도 안 듣는다. 근데 막 번진다. 그럼 델타 변이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게 시장은 또 움직일 것이다. 우리 과거 그렇습니다. 데이터 보면서. 그럼 이제 그건 사후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질병학자도 아니고 오미크론 아무도 모르는 건데 뭐 좋다 나쁘다 지금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최근에 뭐 이거 뭐죠? 리오프닝주라고 해서 한두 달 전만 해도 기대감들이 컸었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렇게 공포가 심했을 때 선침해를 해서 기다리겠다. 이러한 전략은 아직은 좀 위험하다 보시나요? 싸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뭐 굳이 이 가격 이하로 더 내려갈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투자하는 거는 굳이 나쁜 투자는 아니지 않느냐. 그죠? 뭐 이제 기다리는 게 힘드실 수도 있고 또 오미크론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변이가 생각보다 커서 그러면 낭패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길게 보면 뭐 그걸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예상도 되지만 어쨌든 2022년도 증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제가 원래 긍정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 지난번에 올해 하반기 특히 제가 이제 8, 9, 10월 달에 제 전망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 빗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델타 변이에 대한 후유증을 사실 조금 제가 이제 못했던 거죠. 근데 큰 그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저는 굉장히 길고 크게 오래갈 시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분들께도 힘들어 하셨을 거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투자자분들이 단기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큰 시장이니까 아직 시장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 데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현재 있는 생각을 그렇게 바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네. 예. 센터장님 말씀대로 2022년도에는 그런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또 그래야 많은 분들이 또 웃으시고 또 재산의 상승도 있을 거고. 네. 네. 하여튼 센터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올 한 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명확하게 좀 왜 그랬을까 이해가 좀 되고요. 내년도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확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